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과거, 기원전 10세기에 고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은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인간만의 힘으로 발동할 수 있는 마술이라 불리우는 마력의 기술을 개발하여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마술이라는 것은 연금술, 강령술, 소환술 등등 종류가 다양했지만 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했기에 당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각 나라의 귀족 가문들이 주로 마술을 익히고 자신이 익힌 마술에 대한 모든 연구 지식을 마술 각인이라는 일종의 물리적인 유산에 새긴 뒤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마술사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가문의 마술을 더욱더 연마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쌓아놓은 재산이 많을지라도 마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마술회로라는 육체의 선천적인 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술사들은 가문의 마술을 계속 이어가고 비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술사 가문의 자손끼리 결혼을 하거나 뛰어난 마술 회로를 가진 자를 자신의 가문에 받아들여서 대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가문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결혼한 상대에 대한 인식은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저 가문의 존속을 위한 뛰어난 마술 적성을 지닌 유전자의 모체 혹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수백 년 동안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정체를 감추고 때로는 은폐하며 살아가던 마술사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원리이자 진리, 이른바 근원이라 불리우는 궁극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인 장소에 닿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마술을 전수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마술사는 근원에 닿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마술과 과학기술로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과도 같은 마법을 이루어내는 것을 가문의 비원으로 삼은 마술사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술이 이어지고 이어져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서력 원년. 신대의 마술사들은 자신의 학문을 남기고 보존하고자 마술협회라는 기관을 창설하고 전 세계의 마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갖가지 마술학과를 창설하고 기숙사를 만들어 마술사들을 교육하고 연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위치한 시계탑이라 불리우는 마술협회는 수십 년 만에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며 세계에 존재하는 마술사 대부분이 시계탑에 소속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고 이제는 마술협회에 속해 있지 않은 마술사는 마술로 이루어낸 엄청난 공적이 없는 이상 어중이 떠중이 혹은 이단 취급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단순히 학문을 위한 기관이 아닌 일종의 이익단체가 된 마술협회가 마술세계의 중심부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을 때 마술협회와는 별개로 인간의 영혼을 물질화하여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제3마법을 추구하는 가문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아인츠베른 가문이었죠. 마술협회가 창설되기 조금 전의 시기, 마치 기적 그 자체였던 제3마법을 다룰 수 있었던 마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법사의 제자들은 인간을 초월한 경지 그 자체인 스승의 마법을 재현시키기 위해 독일에서 엄청난 자금으로 아인츠베른 가문이라는 일종의 연구시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법을 재현해서 인류의 불로불사를 추구하고자 수없이 연구와 실험을 계속했지만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스승의 3마법은 인간이 닿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과도 같았기에 자신들이 직접 스승의 마법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특기인 연금술을 통해 스승과 똑같은 신체와 마법을 지닌 복제 생명체 호문클루스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으며 수없이 스승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호문클루스의 신체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기에 실패작만 번번이 나오고 정도가 심한 실패작은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내는 짓을 900년 동안 집념을 가지고 시도한 결과 마침내 스승과 같은 마법을 구현할 수 있는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호문클루스의 명칭을 유스티차라고 정하며 드디어 이룬 성공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스티차는 그저 수많은 실험들 중 수많은 우연 중의 우연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돌연변이었으며 그렇기에 그녀와 똑같은 개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를 알고 나서 마음이 심란해진 제자들은 유스티차가 사용할 수 있는 제3마법을 인류 전체에게 배포할 수 있는지 급하게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유스티차가 사용하는 제3마법은 너무 섬세해서
한 명의 영혼을 물질화시키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에 가까웠지만 전 인류 구제가 목표였던 제자들은 이 연구의 끝에서 전부 절망에 빠져 가문을 떠나거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가문을 만들어낸 제자들이 전부 사라짐으로써 아인츠베른 가문은 그들이 만든 호문클루스와 골렘만 떡하니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만들어준 창조주이자 주인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던 호문클루스와 골렘들은 그들의 주인이 떠난 뒤에도 주인들이 자신을 만들어낸 목표인 제3마법을 이뤄내고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착실하게 주인의 뜻을 이어서 연구를 계속해나간 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3마법을 연구를 통해 발견해서 구현한다는 것은 답도 없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타선책으로 이미 3마법이 가능한 유스티차를 분해해서 인류 전체에게 배포할 수 있는 마술식으로 만들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보였기에 그 가능성의 희망을 가지고 공들여서 마술식을 만들기를 계속한 지 300년이 넘어가던 때 그들의 연구 소식을 듣고 마술사 가문의 한 남자가 아인츠베른 가문에 찾아왔습니다.